미팅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참 너무나 안타깝게 이렇게 놓친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이제 5년이 지나서 여행을 다녀와서 제가 계속 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화번호가 이제 없어졌죠. 왜냐하면 011에서 010으로 다 바뀌었으니까 전화번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저희가 에메랄드를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레그가 필요한데 그 친구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영감은 신이 주신 계시라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내가 간절하게 에메랄드를 꿈꾸니까 계속 이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5년 전에 이 친구가. 그래서 5년이 지난 그때 제가 하나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본점에.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을 댔더니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육아휴직이래요. 근데 한 사람은 일산 지점에 있다가 육아휴직이고 한 사람은 뭐 지방이래요. 근데 이 친구가 일산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직원의 핸드폰 번호 못 알려준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한테, 제가 아는 직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이름을 대면서 핸드폰 번호 좀 알려달라 했더니 저랑 잘 아니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나를 피하는구나 했는데 3시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 주신 분 계시냐고. 그래서 내가 줬다고 했죠. 알고 봤더니 아이를 낳고 100일이 된 거예요, 애가. 예. 그래서 잘 지내지 하면서 제가 그 동네로 갈 테니까 밥 먹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애 데리고 나오라고 해서 밥 같이 먹는데 그때가 애 낳고 처음으로 데리고 나온 날이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그 정도로 그 친구도 저를 괜찮게 신뢰했던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제품도 이렇게 좀 권해주고 하면서 그 친구한테 이제 적당한 그 날짜를 잡아서 사업 설명을 보여줬어요. 다시 보여주면서 이거 아메이 다 변했어. 많이 변했어. 너 지금 하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설명을 쫙 해줬어요. 그랬더니 다 듣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가 변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변했어. 우리가 너를 성공시킬 수 있을 정도로 변했으니까 우리랑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조인이 돼서 그 친구를 통해서 쭉 가가지고 거기서 에메랄드가 나왔어요. 뎁스에서. 그런 정도로 참 근데 그 친구가 조인 되는데 되게 저한테 참 힘든 사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엄마랑 형부가 다시 반대하는 거예요. 계속. 예. 5년 전에 정말 그 장애물은 아니죠. 아무튼 그런 그 변수가 5년 후에도 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우리가 간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한번 자리를 마련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친구가 굉장히 떨려가지고 몇 번을 미루다가 꾸준히 미팅 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심력이 커져서 어느 순간 결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저녁 때 저희 부부가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거기가 반포자이 아파트에 사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위층에 살고 언니가 아래층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언니 부부가 거기에 아래층에 산 거죠. 그 언니의 남편은 제가 아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형부도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저 가가지고 그 언니 부부를 먼저 만나려고 했어요. 언니는 그때 미팅장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형부가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초인종을 누르니까 그 언니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인사하고 우리 그 김 과장님 좀 뵙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언니가 저희를 쳐다보면서 여보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안 나오세요. 그 형부가. 그래서 왜 이러나 어디 화장실에 계신가 보구나 하고 계속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참을 부르니까 이제 나와요. 나오길래 저는 이제 그분을 한 7, 8년 만에 본 거라 너무 반가웠죠. 인사부에서 또 친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고 과장님 잘 지내셨냐고 저 차 한 잔 주시라고 했더니 저를 탁 밀치더라고요. 됐고 올라가 딱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그땐 충격이었습니다. 네. 평소에 모르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렇게 친한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식으로 저를 몰아내더라고요. 그러고 그 위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 엄마 집으로.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 않은 듯
하면서 올라갔죠. 예, 올라가서 그 어머니도 벌써 표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걱정 많이 되시죠? 예, 근데 들어보시고 정말 아니다 싶으시면 그때부터 말리셔도 제가 그때는 더 이상 권하지 않겠다고 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그 말에 이미 안심이 되셨는지 한 15분 설명하는데 조시더라고요, 이렇게. 예. 끄덕끄덕 조시길래. 예. 그러고는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뚫려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 언니도 조인되고요. 그 형부도 조인이 됐어요. 사업 설명을 해서. 네, 진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언니가 포기했거든요. 예, 사업을 하다가 그때 형부가 저한테 어떻게 하면 그 언니를 다시 사업을 하게 해야 돼. 상담도 많이 했어요, 저랑. 예, 근데 결국 언니 포기하셨고 형부도 어쩔 수 없이 같이 포기는 하셨지만 거기서 계속 뎁스가 내려가서 결국 거기서 에메랄드 파트너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어떤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그 사건을 겪은 후부터 나 이렇게 비참해 가면서 사업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 사건을 딱 겪은 후로부터는요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을 대하는 그리고 역경을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그런 정말 아는 사람에조차 진짜 문전박대가 어떤 건지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정도의 박대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거절을 받았지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분한테 그런 문전박대를 겪은 사건은 그게 처음이었는데 그 사건 덕분에 제가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예, 이제 웬만한 건 다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문전박대 하셨던 분조차도 이 사업에 조인되는 경험을 해내고 또 와이프가 포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상담하는 그런 상태까지 되는 걸 보면서 아메이 사업은 결국은 통하게 돼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20년 동안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또 많은 리더님들의 성장을 옆에서 이렇게 많이 보면서 느꼈던 게 과연 이 아메이 사업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좀 깨달음을 가진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즘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단어는 뭐냐면 책임감입니다. 우리가 성공은 선택과 습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아메이를 선택했죠. 근데 이 아메이를 선택했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는 성공을 위한 습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10코어를 합니다. 이 10코어 습관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어느 분은 성공하지만 어느 분은 정체한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 순간순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 선택과 그 습관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10코어를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큰 책임감으로 10코어를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성실한 그리고 정말 강력한 10코어를 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책임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당사자다 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다 보니까 부정적인 선택보다는 긍정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븐 해빗이라는 지금은 이제 고전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책에서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본인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목표 2가지가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립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가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자립심과 책임감이라면 우리 성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게 자립심과 책임감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메이 사업도 자립심과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과 팀워크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자립심이 없고 책임감이 없으면 남의 시스템이고 남의 팀워크가 되더라는 거죠. 나는 그 팀워크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너십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 사업이라는, 그죠? 그리고 꿈과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있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꿈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나는 꿈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꿈들은 있습니다. 다만 꿈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져 있는 거죠. 꿈에 대한 책임감이 강할 때 나는 움직이고요. 꿈에 대한 책임감이 약할 때 정체되어 있더라는 거죠.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목표가 없는 줄 모르겠어. 아니에요. 목표는 다 있죠. 저희도 5년 만에 여행을 갔는데요. 4년 동안 여행 목표 있었습니다. 네. 근데 5년 만에 갔습니다. 그 차이는 뭐였느냐? 그 여행 목표에 대한 책임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목표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목표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어떻게 가졌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내가 꿈을 설정하고 그 꿈에 대한 책임감을 책임지려 노력하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정체성에 대한 책임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서라 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뱁새라는 뜻이죠. 여러분 뱁새입니까? 전 지금까지 뱁새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황새인데 지금 좀 일이 꼬였을 뿐이고 어쨌거나 나는 황새야 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황새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황새라고 믿는 내 정체성을 내가 얼마나 책임질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 파트너에 대한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죠. 파트너의 성장과 행복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냐면 시스템과 팀워크에 대한 자세가 결정됩니다. 그죠? 파트너들 정말 나 하나 보고 배울 텐데, 그죠? 복제를 염두에 두고 내가 정말 그런 책임감으로 임한다면 미팅 나오세요, 미팅 자세 좋게 하세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정말 내 그룹에, 지금은 내 그룹이 작을지 몰라도 나중에 어차피 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거니까 다이아몬드 이상의 그룹에 내가 그 구심점으로서의 자세, 그 자세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핀에 갇히지 말라고 하거든요. 현재 핀에 갇히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3%라면 6%를 목표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3%든 6%든 SP든 무조건 다이아몬드 이상을 목표로 갖는 게 제대로 된 목표라는 거죠. 그럴 때 핀에 갇히지 않고 정말 올바른 그리고 영향력 있는 리더로서의 자세를 갖추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탓을 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지 뭐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쟤 때문에 안 되고 저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내 책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인디안 쪽 중에 나바호족의 어떤 할머니가 손주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아내는 늑대 2마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마리 늑대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부정적이고 폄하하고 자기 비하하고 비판적이고 이러는데 한 마리 늑대는 성품도 좋고 선량하고 뭔가 성장하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하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늑대가 있단다. 그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다 그랬어요. 손주가 물어봤습니다. 누가 이겨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 말이 네가 밥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그랬어요. 그죠? 예.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긍정과 부정이 다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원래 긍정적인 사람, 저 사람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밥을 누구한테 주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결과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사람은요, 결과가 부정적이면 본인이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꿈꾼다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해석과 노력이 결국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은 중립적이라고 합니다. 그죠? 상황이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오늘 비가 온다. 비가 와서 좋고 나쁜 거 없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활용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감은요, 문제에 대한 자세를 결정합니다. 우리 항상 문제가 있죠. 아메이 사업 문제가 없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스피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만큼 문제를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고요. 또 여기 김종수, 홍진희 리더님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겪어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존경받고 우리에게 배울 점을 전달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죠.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죠. 그죠? 성공과 실패는 모자지간이라는 거 저번 시간에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모자지간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래서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인데 부자의 반대말도 중요하더라고요. 부자의 반대말은 빈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도망자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가난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문제에 대해서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훨씬 더 나에게 문제 해결의 기회를 주더라는 거죠. 우리 아메이 사업 처음 만나면 어때요? 좋긴 한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그럼 어떻게 돼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메이 사업 너무 괜찮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 어때요? 이미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은 바닥에 깔리는 거죠. 그러고 나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방법을 찾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할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런 후에 방법을 찾아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못할 그 문제가 없고 또 이런 완벽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 사업을 왜 했냐면요. 인생이 딱 한 번이라 했습니다. 네. 두 번이었으면 그냥 한 번은 거지로도 한번 살아보고 뭐 이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은 딱 한 번이어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돈과 시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행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 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다들 한 번이시잖아요. 인생이 한 번이라는 거는 잘 살아야 한다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잘 살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아메이 사업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원하는 삶,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원하는 삶으로 멋지게 장식하는 그런 멋진 인생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멋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3년 후에 지중해 크루즈에서 어차피 다 모이잖아요. 그죠? 네. 네. 지중해 크루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